푸른밤 종현입니다. 감성 노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는 것도 재미가 없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시큰둥하고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이 감성 노화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라고 하죠. 우리가 풋풋하고 어린 감성을 유지하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딱 얼룩말처럼 살면 된다고 하네요. 얼룩말은요, 사자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사자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걱정도 안 하고요, 대비도 안 한대요. 그래서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위궤양이 없다고 하죠.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 절대 걱정이나 대비 안 하기, 이 방법 꽤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미리부터 나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2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7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프롬의 봄맞이 가출이었습니다. 프롬의 오랜만에 노래를 들어보네요. 되게 매력있는 그런 분이죠. 예전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자, 어쨌든 그 오프닝에 대한 감성 노화에 대한 이야기. 이게 되게 나이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감성 노화. 전 차라리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더 감성 노화였을 수도 있겠네요. 예, 훨씬 무덤덤한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되게 막 관심 없고 세상에 마이웨이, 되게 마이웨이 스타일이었고 나중에 좀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에 예민해져서 감성을 교환하는 부분, 주고받는 부분에 예민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달을 했는데 그전엔 진짜 막 되게 무뚝뚝하고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잠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별 욕구도 없어 보이고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되게 제한적이야. 되게 그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되게 많고 막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음식도 별로 그 영화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자기 취향인 것만 좋아하고 남들 다 좋아하고 막 눈물 흘리는 걸 봐도 그렇구나. 사람들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더 글쎄 이게 좀 저의 정말 감성이 젊어졌다 혹은 풋풋해졌다라기보다 이성적인 부분이 이제 감성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남들은 이런 것들도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더라고. 나도 한번 봐야지. 이런 식의 좀 이성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도 생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뭐랄까 풋풋한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걸 좀 덜하고 하면 이 몸도 마음도 건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같은 게 좀 줄어든다면 말이죠. 글쎄 근데 걱정 줄이는 게 쉽지가 않죠. 위궤양 없는 얼룩말처럼 살아봅시다 한번. 자, 매주 토요일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죠.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해놨어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미래의 엔기출, 마운티아, 차이용 중국어, 다우닝산업, 세정웰메이드, 기아자동차, 삼성정밀화학, 롯데관광개발, 개념플러스 유형, 미건 의료기와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무언가가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을까? 채워지는 것 같을까?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록 동성애라는 금기를 다루고 있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과 이별은 누구나에게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영화들.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에서 한번 확인하시죠.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프닝부터 이제 동성애 금기, 사랑과 이별 똑같다. 동성애가 금기는 아니죠. 맞아요. 네, 법적으로도 문제될 거 전혀 없고요. 사실은 이제 21세기니까 이걸 오히려
금기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혹시나 네네. 내가 뭐 동성을 좋아하는데도 그게 한번 고민해볼 문제죠. 그게 스스로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쉬운 선택은 순간부터. 아니지만 네. 맞아요.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그렇죠. 일이 아니라고 좀 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일단 맞습니다. 이런 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요. 뭐 이미 다 짐작하셨겠지만 요즘 네. 그래요. 요즘 아트버스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네. 그 예술 영화가 뭐 빵 터지는 블록버스터처럼 그런 최근의 영화 중에 흐름이 있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좋은 영화는 관객들이 알아서 찾아보고 네. 스크린이 적어도 적은 스크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관객이 들기도 한다는 건데 이번에 그 아트버스터에 올해 들어서 처음 영화라고 꼽히는 영화입니다. 캐롤.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아닙니다. 네. 네, 캐롤. 여자 주인공 이름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여배우 케이트 블랭쳇이 연기한 캐롤이라는 여자와 네. 그 루니 마라가 연기한 그 테레즈라는 여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감정에 대한 기류를 또 표현한 영화인 건데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쉽게 풀어가기 어려운 주제여서 조금 이제 보통의 뭐랄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 색다를 수 있는 표현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사랑의 형태라고 하는 게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알고 있죠.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또는 혹은 어떤 사람은 남녀 모두를 다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걸 알고는 있지만 네. 익숙하진 않아요. 익숙하진 않죠. 옆에서 이 참 재밌는 게 이제는 그걸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내 곁에 있으면 불편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캐롤의 경우에는 그런 선입견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영화의 감독인 토드 헤인즈는 네. 그 Far From Heaven이라는 영화를 그 연출한 적이 있어요. 네. 또 벨벳 골드마인. 근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이 안에 그 동성애적인 코드가 되게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Far From Heaven에서는 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의 남편이 게이예요. 동성애자예요. 네. 남자를 좋아해서 이 여자를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은 5, 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롤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캐롤도 역시 50년대가 배경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반세기 전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제도적 또는 인위적 탄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개개인한테 죄의식을 강요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스스로 죄의식을 느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던 네. 한때는 뭐 앨런 튜링 영화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기도 했던 네. 뭐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이 토드 헤이즈 감독은 Far From Heaven에서는 그런 식의 동성애를 다루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좋아서 자기를 떠났는데 네. 이 여자는 그 시대에 흑인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통념이 있는데 그 통념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했을 때 사람은 한 스텝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캐롤에서는 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이 캐롤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아름답게 그리죠. 그러니까 유달리 아름답게 그려요. 이 두 여인의 사랑의 모습이 네. 정말 그림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의도적인 거죠. 사랑을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틀에서 벗어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아니야라고 부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래요. 평범한 사랑이지만 그렇게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의심하는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라는 거죠. 토드 헤이즈 감독은 특히 이 영화의 원작은 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전적 소설인데요. 네. 이 소설가조차도 리플이라는 소설에서 역시 그래요. 동성애적 코드가 밑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사랑이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어떤 사랑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던 그 통념을 흔드는 거죠. 이제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는 그런 영화지만 아름답게 그리면서 누군가는 그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또 예술 영화의 어떤 근본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어떤 사랑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걸 또 표현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케이트 블란쳇 그리고 루니 마라가 두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50년대 뉴욕이 배경인데요. 네. 그 백화점 점원이에요, 테레스는. 그리고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캐롤은 아주 우아한 귀부인입니다. 근데 백화점에 와서 아이가 있어요. 이 딸이 있는데 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에요. 캐롤은 와서 딸아이를 줄 선물을 구하다가 테레즈를 만나서 둘이 첫눈에 반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특히 이 테레즈조차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 사이에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쉽게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끌림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영화를 보면 참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테레즈가 그 남자친구가 여행을 가자고 해요. 네. 유럽으로. 당시에 미국에서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건 엄청난 로맨틱한 제안인데 그 남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오히려 그 캐롤이 가자고 하는 짧은 횡단 여행, 미국 안의 횡단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그 순간 테레즈는 이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행의 선택기로에서 어찌 보면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또 스스로에게도 확인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하네요. 남자친구가 서로 또 있고 한 명은 또 이제 이혼 소송 중이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또 자칫 잘못 다루면 어찌 보면 이게 뭐 아침 드라마처럼 얽히고 설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현실에서였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었겠죠. 여기 네. 보면 그 하지라는 남편 이름이 하지인데요. 캐롤의. 네. 그 남편은 아내가 사실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건 정신병이다. 라고 이 시대에 맞게 강요를 하기도 하고. 이 시대 때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치료로서 치료할 없앨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이 믿음이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 캐롤이 이라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이 남편은. 하지만 캐롤은 이 시기에 이미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아주 세련된 여자였고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솔직한 여자였던 거예요. 네. 내가 뭘 원하는지. 사실은 이 정도의 부와 딸아이까지 있으면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부정하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캐롤은 내가 누구인지 부정하고 살 수 없는 용감한 여자였던 거고 테레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기에 남자친구가 있고 유럽을 여행 가자고 하면 결혼을 할 사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남자친구가 없다면 테레즈는 그냥 평범한 백화점 점원일 뿐인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누구 사랑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인생 자체를 선택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에 둘 다 용기를 내는 거죠. 이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순간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도 좋아하는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닥터 하우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그 드라마 주인공이 Everybody lies.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를 만들었는데 Everybody lies to themselves.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죠.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사회적 여러 시대적 분위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시대든 어느 현대든 다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완벽하게 솔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자기 자신한테
나 자신이 무엇인지 속이는 순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나 자신인 거죠. 그렇군요. 이 캐롤에서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 뭐 후반부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캐롤도 테레즈도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이 동성애를 다룬 영화들에서 유념해 봐야 할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그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본질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사랑은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유리한 사회가 그걸 요구하는 네네네. 그런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본질적인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영화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살면서 사랑은 아니지만 또는 때로는 그게 회사 생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는 가족한테일 수도 있죠. 또는 심지어 평범한 이성애자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하고 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 자기 자신인 거죠, 항상. 그렇네요. 이게 뭐 사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살아가면서 나의 솔직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대입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네요. 자, 그래요. 우리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조 스태포드의 No Other Love 듣겠습니다. Now that I've known the comfort of your arms, no other love, oh, the sweet contentment that I find with you every time, no other lips could want you more, for I was born to glory in your kiss, forever yours. I was blessed with love to love you till the stars burn out above you, till the moon is but a silver shell. No other love, let no other love know the wonder of your spell. Blessed with love to love you till the stars burn out above you, till the moon is but a silver shell. No other love, let no other love know the wonder of your spell. 네, 조 스태포드의 No Other Love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영화 캐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배우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도 조금 나눴고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 토드 앤스 감독, 네. Far From Heaven, I'm Not There, 벨벳 골드마인, 아주 섬세한 영화 잘 연출하는 남자 감독인데 네네. 이 감독이 캐롤에서 보여주는 연출법은 대사가 없는
하지만 대사가 많은 감정 연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고 눈빛과 어떤 손짓과 몸짓으로 보여주는데 네. 이거만큼 여성적인 이게 사실 이제 점점 어떤 특질이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촌스러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죠. 편의상 그런 이 눈빛과 감성과 공감대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특히 공감 능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서로의 감정을 전염되어 가면서 공감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연출을 하는데 특히 저는 이게 얼굴 클로즈업의 아트버스터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트 블랑쳇과 루니 마라의 얼굴을 굉장히 강렬하게 클로즈업을 하거든요. 네. 그 표정 하나의 섬세함. 이 영화 보신 분들은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의 이 여자들의 표정을 인상이 깊었을 텐데 보면 이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눈빛과 또는 표정과 그러니까 말투 같은 것들로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건 글쎄요. 감히 얘기하자면 여느 이성의 영화에선 보기 어려운 과정일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도 되게 긴밀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또 이제 보수적일 수 있는 그렇죠. 시기다 보니까 맞아요. 남들은 알 수 없고 나의 마음을 조금 눈치채고 있는 상대방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의 동작들, 맞아요. 비밀의 눈짓들 네, 그런 네. 것이겠네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어느 사이에서 멈출 수도 있거든요. 이걸 뭐 비겁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네네. 타협할 수는 있는데 이 두 여자는 용감하게도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이럴 수 있죠. 캐롤이 테레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처음에 뭐 그 보통의 남녀 관계라면 사랑해? 우리 사귈까? 네 거 하자? 내 거 하자. 뭐 이런 식의 대화들. 하지만 보통 남녀끼리 사랑한다고 믿는 시대에 여성들끼리 느끼는 사랑을 서로 확인한다는 과정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섬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공포에 휩싸여 있으면서 나의 스스로의 이제 틀을 깨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상대방도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 맞아요. 같은 네. 마음이더라도 깨고 못 나올 수 있죠. 그런다면 그때 받는 상처의 크기는 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요. 지금 관객들이 이 영화에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가볍고 쉬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려지고요. 그렇죠. 만나면 자, 네 거 하자, 내 거 하자. 그리고 모든 걸 말로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정에 들어설 틈은 없는 거죠. 모든 걸 다 말로 다 설명하고 행동으로 표현했으니 감정과 감정 사이가 부딪히면서 교감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그 섬세하고 달콤하고 짜릿하고 예민한 순간들이 점점점 옅어지는 건데 토스헤드 감독은 이런 연출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주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사랑 이야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 드라마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는 너무 흔해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노팅힐에서 뭐 엄청난 여배우와 평범한 남자의 사랑 정도가 드라마 또는 일일 드라마에서 집안이 다 반대하는 뭐 정도의 드라마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사랑은 더 이상 드라마가 되지 않는 시대인데 네. 반세기 전으로 돌아가서 사랑이 드라마가 되고 심지어 그 안에서 그 당시엔 금기시 되는 어떤 사랑이 드라마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뽑아내는 감독인 거죠. 한 가지 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의 의상이 정말 화려해요. 50년대 의상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데 현대가 아니라 또 시대적으로 뒤로 돌아갔다면 그런 부분들의 재현도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 고전미가 있다는 거죠. 우아한 캐롤과 그리고 그 생기발랄한 어떤 테레즈라는 여자 수줍은 그 여자의 어떤 이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시대의 패션으로 보여주는데 이 의상 디자이너가 이 샌디 포웰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네. 이 인물은 그 할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거든요. 영화 의상 디자이너인데 아카데미 상도 수상했던 에이비에이터나 뭐 셰익스피어의 러브 같은 고전극의 의상이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패션에서 감정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굉장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캐주얼 의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캐롤의 의상 몇 번만 갖고도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한 거죠. 그 뭐 이제 현대극에서도 많이들 재현이 되지만 어떠한 뭔가 파티를 간다든지 특별한 날을 표현하는 옷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옷들이 이제 표현 방법들이 이 50년대로 돌아가면 좀 더 섬세하게 또 다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요.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옷, 스타일, 머리 모양, 심지어 손톱 이런 걸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캐롤에서 보면 본 여자 관객들이 상당수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 둘이 여행을 다니다가 같은 모텔에서 묵어요. 네. 그런데 다른 침대를 쓰고 그런데 밤에 둘이 서로 뭐 매니큐어 향수 같은 거 발라주던가 뭐 이러면서 서로 교감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남녀 사이에서는 할 수 없는 교감인 거죠. 여자가 남자한테 여성 향수를 뿌려주면서 이거 너무 향수가 좋지 않아? 이런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죠. 물론 있지만. 네네. 하지만 이 여성들끼리 나누는 교감. 결국 여성들이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은 옷을 나누고 패션을 나누고 뭐 화장품, 향수, 취향 이런 걸 나누는 건데 아마 많은 여성 청취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하고 전혀 취향이 안 나눠지는 거죠. 그게 꼭 뭐 화장품 같은 것뿐만 아니고 뭐 영화, 음악 이런 거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데 여성들끼리의 데이트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까지는 발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두 여성의 데이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섬세한 영화 캐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런 영화를 좀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 뭘까요? 이 똑같이 여성들끼리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예요. 사실 우리가 남자들끼리 남자 둘이서 여자 둘끼리 사랑하는 얘기를 계속 하려니까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지만 어쨌든 캐롤은 은근한 영화라면 네. 가장 따뜻한 색 블루는 적나라한 영화입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네, 제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2013년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만화가 이 파란색은 따뜻하다라는 그 만화가 원작인데 네. 당연히 여성들끼리의 동성애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캐롤에서는 50년대가 배경이니까 은근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감출 듯 보여줄 듯 은근한 듯 마치 무슨 한복자락처럼 사그락거리는 영화라면 가장 따뜻한 색 블루는 21세기 영화인 거죠. 네. 이 시기에 여성들끼리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태어났을 때 누가 처음부터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겠어요. 성장하는 과정, 특히 네. 사춘기를 들어서면서 내가 남과 다르네? 라던가 아니면 내가 남자 좋아하네? 혹은 여자 좋아하네? 또는 그것들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시기가 있을 수 있죠. 네네. 여기에 15세 소녀인 아델이라는 여성이 그런 여성인데 그 여성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좀 느끼다가 네. 근데 보통 그럴 경우에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간단하죠. 사랑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건데 그때 파랑머리 여자인 엠마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미술가인데 이 사람과 같이 사랑에 빠지면서 두 여성이 아델은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다.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 덕분에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도 됩니다. 그 과정이 영화에서 잔잔하게 표현되지만 잔잔하지만은 않아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렬한 배드씬이 있고 본 관객들 대부분이 침을 꼴딱 삼키게 만드는 캐롤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드씬이 굉장히 역시 은근하거든요. 그 영화 음악도 굉장히 은근한데 네. 가닥 따뜻한색 블루에서는 따뜻한 게 아니고 뜨거워요. 뜨거울 정도로. 뜨거운 블루의 색깔이 나오면서 그거를 표현해 주지만 또 하나는 그 아델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 어떤 선택을 했으나 이런 거죠. 어떤 선택을 했어도 다른 가지 않았던 어떤 길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인정한 여자예요. 하지만 남자하고도 만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15살인데. 그렇죠. 내가 지금
난 좋아하지 못할 존재를 내가 좋아하게 됐는데 어찌 보면은 둘 다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네. 그거 사실은 우리도 흔히 그래요. 결혼 앞두고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딴 남자면 어땠을까라고 고민들을 한두 번씩은 할 거 아닙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건 결국은 동성애냐 이성애냐 떠나서 모든 사랑이라는 게 그런 흔들림과 범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단 따뜻하게 불려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 흔들림 속에서 아델이 사랑을 잃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성장의 과정 가는 이야기예요. 무려 3시간이나 되는 러닝타임인데 그래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러닝타임 상당히 긴데도 그렇게 또 많은 관심을 끌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용 자체에 뭔가 짜임성이 좋다라는 의미일 수도 맞아요. 있겠죠. 네. 자, 그럼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비치하우스의 Take Care 듣겠습니다.
네, 비치하우스의 Take Care 듣고 왔습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배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레아 세이드가 나온다고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엠마, 파란 머리 엠마로 레아 세이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여배우를 최근에 007 스펙터에서 한번 봤었죠. 본드걸로 나왔었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맞아요. 그리고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뭐 등등 많은 영화에 나왔는데 이 여배우의 독특한 점은 프랑스의 유명 영화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서는 이미 성골 그 정도로 좀 많은 부력, 재력을 갖고 그러니까 영화계 안에서는 이미 이미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인데 심지어 자기를 던지는 연기까지 할 수 있는 근성이 있어서 세계적인 여배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배우죠.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맞아요. 그 약간 반항아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네. 심지어 여성적 매력이 있기도 하지만 이 영화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서는 톰보이예요. 완전히 짧은 머리에 파란 머리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여성과 격렬하게 다양한 의미로 사랑을 나누죠. 그렇군요. 또 이제 아델 역할 여기서는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여성의 연기를 한 배우는 아델 에그자르 폴로스. 어렵네요. 네. 이 여배우는 사실은 정말 최연소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배우이자 프랑스에서는 이미 뭐 다양한 형태의 상을 휩쓸었던 배우인데 네. 이제 레아 세이드만큼 글로벌하진 않지만 프랑스 안에서는 이미 차세대 유망주로 꼽히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배우가 방황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연기를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격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분가 영화 속에서 고작 10대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이런 사람들이 한 30대가 되면 이미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사랑을 다 이해하고 있겠구나. 반면에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솔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나이가 먹어도 사랑을 모르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참 이게 사람의 솔직함을 또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뭐 사랑의 형태로 이제 빗대어서 표현이 되는 것뿐이라고도 맞아요. 느낄 수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 많이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좀 없는 부분이고 솔직하냐 솔직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기준점이 이제 좀 확립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자기 자신한테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오늘 나누는 영화 얘기들, 뭐 이 영화에서 감독들, 배우들 모두가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특히 요즘 캐롤이 흥행하고 있으니까 여자친구하고 같이 갔다가 여자친구가 너무 깊이 빠져서 오히려 걱정됐다라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네네.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결국은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건 남자 여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네. 그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형태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사실 이 영화를 두 편을 묶으면서 동성애 영화라고 묶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거야말로 오히려 틀로 묶는 행위인 그쵸. 것이고 이건 사랑 영화인 거죠. 이렇게 사랑해봤느냐. 그걸 한번 스스로한테 되물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 뭐 동성애 이런 걸 떠나서 네. 넌 이렇게까지 본인에게 솔직해 봤느냐. 그렇죠. 이렇게까지 뜨겁고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봤느냐, 받아봤느냐.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아직 보진 못했는데 저는 해봤어요. 네, 부럽다. 네. 오늘도 1승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미드나잇 스포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2부 끝곡으로 윤상의 사랑이란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너 있는 거기서 달콤한 유혹이 너의 눈을 가려버린 지금 언젠가
내게 말했지 진실한 사랑은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이 다를 수도 있겠지 들어봐 나의 사랑은 함께 숨쉬는 자유 애써 지켜야 하는 거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지 너도 울게 될 줄을 알고 있었다면 난 너를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만든 약속을 어긴 건 너이지만 괜찮아 결국은 이별까지도 사랑인걸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이 다를 수도 있겠지 짧았던 나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지만 손끝에 새겨진 너의 모습 나는 결코 잊지 않을 테니 널 보면 난 푸른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고 사람은 대화로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도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죠.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조면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690님, 남자친구가 지난주부터 인턴 교육을 갔어요. 연락도 자주 못하고 정신없이 바쁜 것 같은데 응원해주고 싶어요. 제가 남친을 혼자 짝사랑할 때 남친이 저에게 추천해준 노래 몽니의 망설이지 마요. 들으면 저도 남자친구도 힘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그 짝사랑을 또 이뤄내신 이제 서로 연애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의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남자친구분과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또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은근히 표현하는 것도 참 로맨틱하죠. 근데 남자친구분과 뭐라고 해야 되지? 사귀기 전에 이제 짝사랑하고 계신다고 표현했을 때 그때 또 이제 망설이지 마요라는 노래를 추천한 걸 보면 괜히 좀 제가 비약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남자친구분도 알고 있고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김다영님, 쫑디 오늘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친한 친구들 중엔 이 친구가 처음 결혼을 하는 거라 괜히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분에게 친구를 뺏기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그래도 친구가 잘 살길 바라면서 푸른밤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일단 결혼 축하드리시고요. 저도 함께 축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분, 이제 남편이죠. 남편분에게 친구를 뺏기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이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왠지 마음이 잘 수긍을 못하는 그런 일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만큼 또 다영씨가 친구분을 아낀다라는 거니까 결혼 후에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좀 교류를 많이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몽니의 망설이지 마요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이 완성한 얘기 그 속에
모르고 떠나버리기 전에 당신이 꿈꿔왔던 이야기가 이대로 사라지기 전에 후회하고 있나요? 지나간 소심한 자신을 생각하며 당신이 꿈꿔왔던 이야기가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게 떠나버리기 전에 당신이 꿈꿔왔던 이야기가 시작할 수 몽니의 망설이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 가족들 사연 만날게요. 계속해서 이의진님,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차였어요.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속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또 이게 사랑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항상 같을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또 일치하는 게 진짜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기적적인 확률을 뚫고 많은 연인들이 탄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자연스럽게 또 탄생하는 커플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또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의진님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하지 마시고 본인과 이제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분 또 만나세요. 6462님, 쫑디, 저 내일이 몇 달 만에 맞는 온전히 쉬는 날이에요. 회사 선배들이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쉬면 뭐하게? 라면서 자꾸 놀리셔서 열심히 흥청망청 놀 거거든요 하고 나왔는데, 일단 푸른밤 다 듣고 놀다가 모닝콜 끄고 잘 거예요. 아, 정말 소소하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뭐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이제 보통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니까 또 본인에게 에너지를 주고 환기를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뭐 쉰다고 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쉰다고 뭐 딱히 어디 간다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또 뭔가 마음이 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푹 쉬시면서 휴일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소영님, 소연님,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방학에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네요. 괜히 울적해지는 마음에 푸른밤을 찾아왔어요. 괜찮다고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방학 때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 압박감도 있고, 왜냐면 또 학교라는 곳에서 많은 걸 또 배우다가 순간적으로 딱 멈추기 시작하잖아요. 그 또 주변 친구들 보면 방학이라고 어떤 계획들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뭐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금세 방학이 끝나버리죠. 그러면 아, 그냥 놀고 쉰 거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지만요, 그것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푹 쉰 것, 그 에너지로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이제 성적을 내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내고 그러면 되는 거겠죠.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울적한 기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다운돼서 다음 날에 지장 갈 정도는 아니었으면 해요. 이 정도는. 방학은 사실 쉬라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 들어있는 거니까. 7342님, 안녕하세요. 예체능을 하는 올해 18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인데 이젠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네요. 쫑디는 연습생 때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예체능 계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생 때 슬럼프 정말 많이 왔죠. 그럴 땐 사실 극복한다라기보다 버텨낸다는 생각으로 많이 했었어요. 똑같이 연습량을 뭐 많이 늘려보기도 하고 어제랑 똑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냥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슬럼프를 이겨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극복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시기에 있어서 슬럼프가 왔을 때 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런 것들을 좀 묵묵히 이겨내는 것, 그 방법은 이제 버텨내는 것, 지나가게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좀 흐르면 꾸준히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나의 실력이라든지 어떠한 감이라는 건 돌아오니까 그냥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물론 노력도 똑같이 하시면서요. 예. 그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버텨냈을 때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겨내는 것도 슬럼프 극복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버티는 것, 어떠한 돌파구를 찾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해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권지연님, 종현님 반가워요. 처음으로 푸른밤을 들어보네요. 오늘은 제가 결혼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아직 그때의 설렘은 여전하네요. 결혼식 날 친구가 불러줬던 이소은의 사랑해요 신청할게요. 좋은 밤 되어요 우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지연씨 고맙습니다. 100일째 결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남편분과 좀 지금 참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꿈 같은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 종종 남편분과 함께 푸른밤 들으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나누시고 오늘 어땠어?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부럽네요. 100일. 그것도 결혼 후 100일이라니. 자,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그리고 이소은의 사랑해요. 두 곡 듣겠습니다.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길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길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 되먹게 말은 맘대로 막해 막 때리지도 못한 내 자신을. 난 그게 문제였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 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눈물 없인 볼 수 없다던 한참 인기 많은 영화를 봤어. 아마 주인공이 죽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는 사람들 아마 둘은 다신 볼 수 없었지. 그건 영화이니까. 내 주변에 여자가 많단 그런 헛소리 듣고 웃을 때가 아니야. 아니 왜 내 얘길 내가 맘대로 못해. 변명도 못해 남 탓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웃어 이 자식이. 난 그게 재미없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 널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젠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시간이 말하겠지.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마음이 말해주겠지.
너와 이별은 참 버린 것이 많던 찾을 것이 많던 가는 맘 따라 흘러갔던 시간이 내게 줬던 아픈 힘들었었던 모든 걸 참으라고 말했네. 너와 이별은 더 꺼내지도 않는 말이 돼버린 걸 이제 모두 지난 얘긴 거야. 시간이 지난 난 시간이 지난 난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고마워요 닿을 듯 그대 옆에 있기에 더는 내일이 나 두렵지 않죠. 사랑 때문에 힘든 거 이별 때문에 아픈 거 영화 속에만 있었으면 해. 언제나 난 믿었죠. 내 반쪽 그대라고 너무나 익숙해서 늘 불안했었던 나를 너무나 행복해서 난 이룰
윤딴딴의 겨울을 걷는다, 이소은의 사랑해요 두 곡 듣고 왔어요. 최서윤님, 지금 푸른밤을 들으면서 침대에 노트북을 놓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입력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 손끝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책이 생긴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A Great Big World의 Oasis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또 뜻깊은 일, 본인의 또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 돕는 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의 큰 위로,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입력봉사라는 게 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몰라서 잘 모르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손으로 보시잖아요. 점자 보실 때 거기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윤 씨 고생하시고요. 또 이제 그 책을 옮기시면서 그 봉사를 하시면서 본인도 그 책에 대한 내용도 또 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서윤 씨. 김왕식님, 안녕하세요. 학창시절에 푸른밤을 들으면서 밤잠을 설치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니 종현 씨가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학창시절 때는 누가 또 진행을 하셨을라나 그게 궁금하네요. 푸른밤에 또 전 DJ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왠지 문재 아나운서셨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셔가지고 내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근데 좀 문재 아나운서가 진행하셨을 때도 되게 푸른밤의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저도 좀 찾아서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이 코멘트들이 참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제 저도 생각이 나네요. 전 사실 생방송으로 듣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나중에 좀 라디오 준비하면서 찾아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솔님, 쫑디 좋아하는지 확신이 안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들면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요?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We Are The Night의 티라미수 케이크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 좋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른 애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질투가 많이 생기고 막 엄청 막 분하고 못 이기겠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것만이 또 기준점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좀 질투가 든다면 어느 정도 마음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솔 씨도 지금 그 정도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은 있구나.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끌리는 건지 친구로서 어떤 교감이 좀 잘 되는 건지 그 기준을 잘 못 찾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나 아닌 다른 이성과 또 데이트를 한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면 상상을 좀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 Great Big World의 Oasis 그리고 We Are The Night의 티라미수 케이크 두 곡 듣겠습니다. Don't cry, you're mine for forever, for forever. I need you now more than ever, more than ever. Head full of lies, sun in my eyes, you make it easy. Don't look away, these are the days you gotta believe me. When we're lost in a desert night and we're chasing our paradise, when we can't fight another fight, we're gonna make it.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This life is made for each other, for each other.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As I roam through the wasteland, you're the one thing I need. I see you off in the distance.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When we're lost in a desert night and we're chasing our paradise, when we can't fight another fight, we're gonna make it. When we're lost in a desert night and we're chasing our paradise, when we can't fight another fight, we're gonna make it.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You're my oasis. 소녀 백서 그런 그녀 있어 Ooh, you know 소리 없이 다가온 소문처럼 다가온 사람 Yeah 친구의 생일 밤 너를 알게 됐고 Fall in love 수줍었던 그 미소 두 눈에 가득했던 파도 난 너를 보면 마치 너 달콤한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마치 너 달콤한 점점 나를 꿈꾸네 감정들은 faster 장면들은 return oh, hello 가득 차네 네 얼굴 잠깐 훌쩍거긴 줄 알았네 yeah 용기를 내봐도 반응 없는데도 calling out 자꾸 난 너를 향해 자꾸 넌 달아나는데도 날 떠올리고 마치 너 달콤한 그대의 입술과 눈동자 마치 너 달콤한 점점 너를 노래해 마치 넌 달콤한 넌 나를 웃게 해 A Great Big World의 오아시스 그리고 위아더 나잇의 티라미수 케이크 두 곡 들었습니다. 인예원님 이제 날도 조금 풀리고 해도 길어지는 걸 보니
진짜 봄이 오긴 올 건가 봐요. 봄하니까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싶어요.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벚꽃 엔딩은 이제 뭐 봄 캐롤이라고들 많이 부르고 또 이제 봄이 왔을 때 좀 정말 이제 따뜻함을 알리는 그런 곡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봄 오면 이 곡 좀 생각나고 벚꽃놀이 뭐 뉴스에서 막 나오고 가자 이런 얘기 주변에서 나오면 이 곡부터 좀 생각이 나는 것 같다는 마음이네요. 그래요. 이 곡 좀 이따 함께 들어보죠. 그래도 아직은 날씨가 조금 춥긴 하지만 그래도 곧 봄이니까요. 6893님. 쫑디, 고1 남잔데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졸업하면서 다른 학교에 가게 됐답니다. 힘들겠지만 3년 동안 잘 기다려보려고 해요. 제이슨 브라즈의 I want to give up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의 이 의지를 또 선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3년까지 기다려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내 마음이 또 그녀에게 이제 향해 있을 때 억지로 다른 곳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간직을 해두시고 표현을 할 때도 또 참 솔직하게 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3년 동안 기다리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또 그 친구만의 이야기가 있겠죠.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네요. 3년 후에도 뭐 3년 중에서도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리고 제이슨 브라즈의 I want to give up 두 곡 듣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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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모르게 바람 불며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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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Cause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in line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No, I won't give up. I don't want to b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here.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still looking up. Well, I won't give up on us.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Still looking up. 버스커의 벚꽃 엔딩, 제이슨 브라즈의 I Won't Give Up 두 곡 듣고 왔어요. 자, 사연 좀 더 만나죠. 5962님. 쫑디, 제가 요새 살이 좀 쪘는데 위가 늘어났는지 먹는 대로 다 잘 들어가네요. 오늘은 뷔페에 갔는데 제가 먹다가 이제 좀 배가 부르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넌 아까 이미 배가 불렀어야 했다면서 며칠 굶고 온 줄 알았다. 어떻게 항상 첫 접시처럼 먹냐면서 놀리더라고요. 아, 입 짧은 사람 넘나 부러운 것. 존 레전드의 글로리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뭐 사람마다 이게 뭐 식습관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죠. 예, 뭐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이 좀 짧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막 피곤하고 막 정신이 좀 없고 그런 날은 되게 단 음식, 과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어요. 좀 갑작스럽게. 그래서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과자를 많이 먹어? 심지어 좀 밥을 잘 안 먹고 그런 날은 초콜릿 같은 걸 진짜 많이 먹어요. 당이 좀 땡겨서 그런가? 뭐 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럴 때가 있긴 한데 뭐 건강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뷔페 갔을 때는 좀 많이 먹는 게 좋죠. 뭐 맨날 가는 뷔페도 아니고 오랜만에 갔는데 또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또 복스럽게 먹는 게 전 더 보기 좋은데요. 6007님. 휴대폰이 며칠째 고장나서 매일 서비스 센터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네요. 초기화하고 다시 프로그램 까는 걸 2번 반복했다가 결국 수리센터로 보내고 임대폰을 받았는데요. 답답하네요. 마마무의 I miss you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휴대폰 이게 고장나고 그러면 요즘에 좀 현대사회에서는 뭐 필수품이기 때문에 다 멈춰버리잖아요. 휴대폰 요즘에는 이제 뭐 카드 계산도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던데, 뭐 그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먹통이 돼버리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번에 또 수리센터 가서 돌아오면은 다시는 이제 이런 고장 때문에 좀 속쓰린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자, 존 레전드의 글로리 그리고 마마무의 I miss you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One day when the glory comes, it will be ours, it will be ours. Oh, one day when the war is won, we will be sure, we will be sure. Oh, glory, glory, glory. Oh, glory, glory. Hands to the heavens, no man, no weapon formed against, yes, glory is destined. Everyday women and men become legends. Sins that go against our skin become blessings. The movement is a rhythm to us. Freedom is like religion to us. Justice is juxtapositioning us. Justice for all just ain't specific enough. One son died, his spirit is revisiting us. True and living in us. Resistance is us. That's why Rosa sat on the bus. That's why we walk through Ferguson with our hands up. When it go down, we woman and man up. They say stay down, and we stand up. Shots we on the ground, the camera panned up. King pointed to the mountaintop, and we ran up. One day, when the glory comes, it will be ours, it will be ours. Oh, one day, when the war is won, we will be sure, we will be sure. Oh, glory, glory, glory. Oh. Now the war is not over, victory isn't won, but we'll fight on to the finish, and then when it's all done, we'll cry glory, oh glory, oh, we'll cry glory, oh glory, oh.
every man, woman, and child. Even Jesus got his crown in front of a crowd. They march with the torch, we gon' run with it now. Never look back, we done gone hundreds of miles. From dark roads, heroes, to become a hero. Facing the League of Justice, his power was the people. Enemy is lethal, a king became regal. Saw the face of Jim Crow under a bald ego. The biggest weapon is to stay peaceful. We sing, our music is the cuts that we bleed through. Somewhere in the dream we had an epiphany. Now we right the wrongs in history. No one can win a war individually. It take the wisdom of the elders and young people's energy. Welcome to the story we call victory. The coming of the Lord, my eyes have seen the glory. One day, when the glory comes, it will be ours, it will be ours. Oh, one day, when the war is won, we will be sure, we will be sure. Oh, glory. 저녁 노을 하늘을 바라보면 So much I miss you. 바람이 좋은 이런 날이면 No 좋은 노래 소리가 들리면 So much I miss you. 좋은 영화를 볼 때면 또 생각나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데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So much I miss you.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면 No 너의 목소리도 어제도 오늘도 나를 어루만지던 그 손길 So much I miss you. 내가 보고 싶다고 때를 쓰다 너와 나누던 나의 하루는 이젠 없는데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So much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면 No 너의 목소리도 So I miss you. 어제도 오늘도 요즘 너 대신 안고 자는 티슈 폰 재생 목록엔 슬픈 노래만이 가득 찬 이유 이 노래처럼 내 맘을 위로해줄 것만 같아 But I miss you. 하는 것도 남겨진 네 흔적 온통 눈물로 번져 누구나 아는 이별을 왜 이리 유별나게 구는 건지 오늘따라 유난스러워 너의 속삭임 너의 손길은 이젠 없는데 나는 뿐인데 난 네가 그리워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소리 없이 눈물이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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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제가 어릴 때부터 척추 쪽이 안 좋아서 결국 12월 달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속 시원하기도 하네요. 항상 이것 때문에 겉모습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억압했던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지 걱정도 돼요. 박채빈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수술 잘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해진 일만 남았어요. 라는 말이 박채빈님께 남을 거예요. 척추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정말 크잖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습니다. 수술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많죠. 그래도 의료기술을 믿고 그동안 나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수술 잘 될 거예요. 오늘 끝곡 이지영의 널 사랑하겠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을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순간처럼 이 세상